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조은석 특검이 지휘하는 내란 특검이 국민에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출범하자마자 김용현을 추가 기소하더니 이번에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광석화 같습니다. 수사란 이렇게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대로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정당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이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닙니까?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역겹고 토나오는 징글징글한 미소, 과연 수갑차고 푸른 수의를 입고서도 그렇게 지을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생각할수록 말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왔던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인데 요즘에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저런 자들이 만약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참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내란 특검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욱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 주셨던 정어리몰의 신비복숭아 아쉽지만 오늘까지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고 내일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새로운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어제부터 두세 박스씩 주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네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받아보시고 2, 3일 정도 후숙해서 드시면 훨씬 더 달고 맛있는데 후숙할 때 공기가 통하는 선선한 곳에서 후숙을 해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신 분들이 예쁜 리뷰들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향이 너무 좋다. 맛이 끝내준다. 과즙이 풍부하다. 아주 좋은 반응 많습니다. 1년에 딱 2주만 수확이 가능하고 그래서 더 귀한 신비복숭아를 2kg 한 박스에 25,900원 무료 배송 좋은 기회니까요. 오늘 마지막 기회 많이들 구입해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독자 수가 75만 9,922명, 곧 76만 명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75만에 정말 오래 머물렀어요. 아마 우리 구독자 증가한 뒤로 가장 늦게 쳐졌던 것 같은데 아마 대선 승리 이후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아침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이 6.25 한국전쟁 발발 75주년 되는 날인데 그 75주년 기념하느라고 계속 75에 머물렀는가. 6.25 지나면 여러분 구독자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보시면서 좋아요 안 누른 분 계시면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막 또 많이 눌러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독일 뮌헨 공대 TUM님께서 시간차 때문에 본방 사수는 못해도 제 방은 꼭 시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뮌헨이 지금 새벽 4시더라고요. 이야, 새벽 이 시간에 잠 안 주무시고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해주시니까 더욱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참 내란 특검 잘해요. 출범하자마자 곧바로 그냥 김용현도 오늘 이제 신문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구속이 안 되면 내일부터는 자유로 이제 돌아다니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마침 오늘 법률가 두 분이 계시니까 궁금한 거 먼저 좀 짚어봅시다. 장윤미 변호사님, 네.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뭐 신문을 하게 됩니까?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신문을 별도로 뭐 출석을 하거나 하진 않고요. 예. 지금까지 일단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부분을
한 3번 정도 되면 실무에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러면 거의 기계적으로 영장이 발부가 되고요. 지금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검 이후에는 뭐 부르지도 않지 않았냐 제대로.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일단 그 전 단계에서 2번을 불렀고요. 특검에서도 불렀는데 자기가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특검에서 어제 브리핑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모든 피의자들이 다 소환에 응해가지고 조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마지막 그 소환자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다. 거기에 특검이 끌려갈 수 없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전망은 거의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100%에 수렴하고 체포영장 발부돼서 소환해서 조사하면요. 거의 실무에선 기계적으로 또 구속영장 청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건이 상당히 겹치고 수사기관이 불렀을 때 오지 않고 오지 않는 이유는 법정형이 높아서 도주 우려가 높고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높다라고 법률적으로 판단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 발부될 거고 집행한 이후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로 아마 이제는 계속 구금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신인규 대표님,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이게 청구를 경찰이 그동안에 했고 갑자기 특검에서 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이 제정이 됐고 그 특검법에서 관련 사건들을 인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김용현에 대한 추가 기소 부분도 뭐 문제를 삼고 하던데 결국엔 특검법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특검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몸담았던 박근혜 최순실 그 특검부터 그럼 위헌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위헌팀장이었냐라는 질문을 다시 되돌려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때도 뭐 항상 특검법 발의돼서 수사받으면요 늘상 수사 대상자들이 관례처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특검법 위헌이다 해서 또 헌법재판소 가면은 또 합헌 나오고 했던 통과 의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왜 특검으로 갔느냐. 기존 검찰이 제대로 사건 처리했으면 여기까지 올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이가 내란 일으키고 친위 쿠데타 일으키고 본인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사적으로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하수인들을 앉혀놓다 보니까 수사가 안 되거나 수사가 방해받거나 수사가 덮여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와서야 이제 정의를 세워가는 길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은석 특검을 비롯한 이 세 개의 특검이 최선을 다해서 저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시켜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하면서 박지영 특검 보죠. 끌려다니지 않겠다. 야, 그 표현하는데 바로 그거야 그런 생각 들던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6월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불악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법불악위. 김지호 대변인님, 법은 귀에 아부하지 않는다. 그 높다고 법이 아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치적 탄압을 받을 때 정말 검찰 수사, 경찰 수사, 뭐 제가 직접 대응은 하지 않았지만 옆에서 정말 잘 지켜봤습니다. 뭐 신체 압수수색, 자택 압수수색, 뭐 집무실 압수수색 많이 봤는데요. 법률 대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조율을 해서 무조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십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 하면요. 수사기관에서 그냥 물리력 그냥 체포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망신입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경찰 특수단의 소환만 불어난 게 아닙니다. 과거에
과거에 공수처나 경찰에 소환도 불응했고 한남동 관저에서 무장 시위를 하면서 그때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반국가 세력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에서 3번 소환했으면 나와서 전 국민이 다 그런 것처럼 평등하게 수사를 받았어야죠. 근데 본인이 마치 법 위에 초법적인 존재인 것처럼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저는 체포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 특검보가 하시는 그 말씀 얼마나 상식적이고 얼마나 국민 정서에 부합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하나도 더하고 뺄 게 없는 원칙을 그대로 얘기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이런 말 하기도 뭐하지만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 반역자가 보리밥 먹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백주 대낮에 서로 활보하는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망신이었습니다. 바로 긴급 체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임스 팍님, 법불악이 법은 귀신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친은규 대표님, 그러면은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저는 뭐 100% 발부가 이제 오늘 중에 될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언제 집행에 착수에 들어가느냐 아마 이 부분인데 저는 특검팀이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바로 저는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뭐 빠르면 오늘 뭐 늦어도 내일 정도에는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항하면 또 어떡하느냐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요. 과거에 김성훈이라고 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 경호처를 운영하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뭐 경호처장도 바뀌었고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항할 사람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저항하면 어떡하냐 문 잠그고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소방 불러가지고 문 따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 그 추잡한 모습을 뭐 보여서도 안 되고 보일 것으로까지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만 발부되면 바로 신병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 멧돼지 포획하는 뭐 그 팀을 부르는 게 좋을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체포 영장 집행되면 곧바로 구속이 됩니까? 좀 다릅니까? 예, 요건이 일단 다른데요. 체포는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수사에 대단히 소극적으로 했을 때 인신 확보를 해서 일단 우리 조사를 해야 된다. 근데 조사에도 그럼 안 오면은 보통 이제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지명 통보하거나 지명 수배하고 이제 인신 확보가 안 되면 그렇게 경찰에 내려보내고 이러는 거거든요. 영장에 근거해가지고 그러니까 붙잡혀 와서 조사를 일단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조사를 잡아다 딱 갖다 놓는군요. 그래서 그런데 그냥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조사에 책상에 앉힌 사람을 풀어주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연장하려면 이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쨌든 뭐 경찰 단계는 10일, 뭐 이제 검찰에서는 또 뭐 갱신해가지고 뭐 한 달 이렇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갑니다. 조사를 하고 이거 그리고 굉장히 부인하네. 다른 진술자들 다 지금 진술조서 받아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배치될 거예요. 본인이 명령 내렸는데 책임이 제일 크니까 거짓말할 동인이 제일 큰 자예요. 밑에는 나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니까 이러저러한 명령이 있었다고 갈린다. 그러면 증거인멸이 우리가 높다고 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수사기관이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잘 나왔으니까. 아니 근데 자기도 법조인 출신이고 특검 자기가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특검이 부르면 나 가려고 했는데 제3의 장소로 했으면 나 갔을 텐데.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했으면 나 협조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수사에는 협조한다라는 뉘앙스를 밑자락에 깔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조사받지 않습니다. 아까 특검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끌려다니지 않아야만 해요. 일반 피해자들한테 끌려다닙니까? 아니요. 3번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영장 받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수순으로 다음 단계로 남아있다. 영장 발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될 겁니다. 내란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란죄는 이미 기소가 됐고 구속취소로 풀려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 이 법명 자체가 증거인멸이에요. 증거인멸을 조사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경호처법 위반이란 것도 사실 비화폰 서버 다 없애라고 했던 그 혐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 가둘 이 필요성이 너무너무 높다고
당연하지만 법원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체포를 하면 그 체포 영장 발부는 어디에서 합니까? 법원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 지금 뭐 25부, 34부. 아, 그거는 별도로 이제 예. 배당이 이루어질 거예요. 아, 예. 그거는 따로 하는 거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체포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네. 지기현한테 하는 겁니까? 아, 아니면 다른 쪽에다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되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지금 다른 형사 34부에서 김용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장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잖아요. 이건 기소 이후에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받은 배당이 이루어진 본안 정식 소송의 재판부에서 하게 된 거고요. 기소 전 단계에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이런 부분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기소 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정치인들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예. 영장 판사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당직도 쓰고 한 3명 정도 중앙지법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랜덤 배당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누가 이제 할지는 이제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기소 전이기 때문에 영장 전담 쪽에서 이제 영장 신병 관리를 하는 거고요. 저는 윤석열 씨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이 과거에 검사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신을 구속하고 뭐 체포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본인 차례 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시비 걸고 지금 뭐 배째라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본인이 뭐가 됩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고 세금 내고 뭐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군대 가는 거고 아니 뭐 됩니까? 아니 검찰총장 근무해가지고 그동안에 공익에 부합하는 역할과 책임 받았으면 더 잘해야 되고 본인이 수사 대상자 되면 더 잘 지켜야죠. 근데 법을 지키라고 본인이 요구했던 수사기관에 검찰총장까지 지냈고 일국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파면당했잖아요. 근데 뭐 되냐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뭐 요구사항을 자꾸 저렇게 나열하는데 저는 뭐 법부라기까지 갈 것도 없이 여기 귀도 아니에요.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걸 검찰이 안 해왔기 때문에 이 법부라기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면 됩니다. 오늘도 바로 진행하면 됩니다. 법불 돈. 아구찜이죠. 법불 저 뭐. 아구찜이나 먹고 오는 거죠. 김영숙 님이요. 앵커님 발표하는 박지영 특검 마음에 안 들어요. 발표할 때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보고 읽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죠? 이상합니다. 우리 대통령이라뇨. 어이없네요. 거슬리셨죠?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박지영 특검이 검사 출신인가요? 네. 네. 검사 출신이고 이렇게 그 대변인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처음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표현이 사실 우리가 좀 입에 붙어 있어요. 네. 저도 방송에서 우리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만 우린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할 때 우리가 입에 붙어가지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박지영 특검이 아마 그런 지적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조심해야 된다고. 아마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여성 특검이잖아요. 뭐 남녀 뭐 이렇게 뭐 구분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데 그 여성은 이렇게 표현이 좀 더 남성, 지금도 우리 신인규 대표님하고 장윤비 변호사님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신인규 대표님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장윤비 변호사님은 조곤조곤 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느꼈어요. 법부락이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다. 그런데 그 표정이 부드럽잖아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저는 오히려 거기에서 더 단호하고 강단을 느꼈어요. 막 이렇게 표현만 눈 크게 뻗으면서 우리 끌려다니지 않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더 끌려다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이야기할 때 실수한 건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니까요. 김영숙님 그렇게 이해합시다. 예.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특검에 대한 우리가 아직 평가를 할 단계는 아닌데 예. 평가 기준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당연히 인신구속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건 잘했다고 하기는 너무 낮은 기준이고요. 결국에는 특검이라는 것이 특별검사 아닙니까? 그러면은 검사가 잘못했으니까 특별검사를 우리가 도입해서 하는 건데 결국에는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검찰 지휘부,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부터 내지는 법무부 관계자들까지 여기까지 수사의 칼날이 들어가느냐가 저는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만약에 간다면은 우리가 또 응원 더 많이 해주고, 만약에 지금 현직 수뇌부들까지 수사를 안 한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또 마음껏 또 비판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윤석열이 곧바로 체포되고 우리가 그 모습도 볼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수희님, 장윤미 변호사님 요즘에 바쁘게 활동하시느라고 힘드시죠? 부산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 화이팅 하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김화선님, 앵커님의 과몰입 진행은 구독, 좋아요에 해가 됩니다. 어쩌라고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윤석열이는 이렇게 체포영장 오늘 아마 발부가 돼서 곧 체포가 될 것 같고, 김용현이가 구속기간이 내일 끝나는데 오늘 오전에 지금 구속영장 신문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거 한번 여쭤보죠. 신은규 대표님. 예. 구속영장 신문, 그러니까 이게 실질 심사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 추가 기소가 된 것이고, 원래는 추가 기소를 안 했으면은 보석 기간, 그러니까 보석 조건부 보석이 나왔었고, 이제 보석이 아니더라도 기한이 만료되면은 6월 26일 이후로는 이제 풀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특검이 추가 기소를 했고, 그 추가 기소에 따라서 이제 구속에 관한 신문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영장이 발부가 되면 또 6개월 이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우 중요한 날짜인데, 저는 뭐 김용현 사건도 큰 무리 없이 이것도 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를 한 거거든요. 저 영장 발부가 될 걸로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비해서 결과가 더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빨리 나와야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장은 완전히 시간이, 저희가 이제 윤석열 씨 구속 취소에서도 보셨겠지만 대단히 엄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인실을 확보한다는 건 그 사람은 일상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 시간 같은 거를 불변길이라고 해서 하루라도 뭐 놓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송달을 못 받았네, 왜 이 구속기간 연장하는 신문기일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렸네 안 알렸네 이러니까, 아 그래? 그러면 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바로 직전에 로 밀어줄게라고 한 거예요. 이게 김용현 씨의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적인 이득은 재판부가 보장을 했다라는 점, 이 재판부가 지금 김용현에 대한 이 추가 기소된 건을 판결하는 재판부고, 물론 직위원 재판부가 이걸 병합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 글로 사건이 다시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거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 신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김용현 전 장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석 조건 너무나 합당한 걸 달았어요. 저는 되게 그것도 미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건 관계자들 만나지 마라, 연락하지 마라, 주거지 제한한다, 외국 나가지 마라, 그거 못하겠다라고 보석 취소하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 증거인멸 하겠다, 관계자도 만나겠다 라고 사실상 공언한 거의 그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런 맥락을 봤을 때 이 부분 또한 구속기간이 연장될 가능성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윤석열이나 김용현 이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김용현이가요, 이런 진술을 했어요. 지난번에 계엄 실패하고 나서, 내란 실패하고 나서 중과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과부적이라는 표현을 지금까지 평생 쓴 적이 없다, 이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검찰의 그 진술 내용을 보면 상황이 엄중하니 회의를 녹음하라 이런 지시를 받고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한 것이 녹음 파일인데, 거기에 보면 김용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합참으로부터 장관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니 다 들어오라 지시받고 화상회의 참여했는데 중과부적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과부적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받아서 적은 사람이 지었겠어요? 이걸 보면은 뭔 생각이 납니까? 김재호 대변인님, 윤석열이 지난번에 헌재에서 지는 인원이라는 말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불과 몇 분 뒤에 인원 하셨어요, 이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정말 기억력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건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언론화가 되면 본인이 좀 고민도 하고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뭔가 조금 실체적 진실을 말하는데 그래도 공직자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 그리고 일국의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냥 무조건 아니라고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녹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자,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는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였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였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요 구속이 됐어도 그 극우 지지층이 집회할 때 용현떡이라는 떡까지 돌렸습니다. 전혀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방장관처럼 정말 후한무치한 행위를 계엄이 실패한 이후로도 계속 진행했다.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도 김용현 전 장관이 법에 대항하고 뭐 보석을 뭐 시켜준다고 했더니 오히려 거부를 하고 나는 뭐 지금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국민 정서로서는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윤석열, 김용현, 김건희 막 이런 자들 보면 저 정상인인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건희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은규 대표님. 김건희도 세 번째 출석 요구 지금 했는데 다 불응하고 병원에 지금 처박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의 운명을 직감하고 이제 아플 때가 됐죠. 원래 그 재벌 회장들도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올 때 다 환자복을 입고 옆에 링거 꽂고 법원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이제 아플 때가 됐다라는 뜻은 이제 본인의 구속을 좀 직감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뭐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참 뭐 아픈 사람한테 제가 이런 말까지 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국민들의 그 우울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병원 가서 들어놓고 싶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뭐 위자료 소송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김건희 씨의 우울증이라는 거는 의사가 고칠 수 있다기보다는 본인의 심리와 관련된 문제고 현실을 받아들일 때 자동 치유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의 안전을 위해서도 빠르게 구속이 되는 게 저는 필요하다. 구속돼서 구치소 가면요. 뭐 남자분들도 훈련소 가보면 한 이틀 정도는 우울증 와요. 정말 우울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지나면은 또 생활할 만합니다. 거기서 또. 그러니까 저는 빨리 구속이 돼서 김건희가 좀 안정에 취할 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수사할 때도요.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을 때는 빠르게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하는 게 오히려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 만약 우울증을 호소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특검이 더 지체할 필요 없이 빠르게 저는 신병 확보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체포영장, 구속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가족이면 자기 남편은 구속돼도 됩니까? 긴급 체포돼도 돼요? 아니 입원을 하려면 동시에 입원하던데 본인만 그냥 우울증 핑계대면서 입원하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구속되거나 체포되면 또 부부를 구속하거나 체포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것을 교묘히 노린 어떤 지능적인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한테 우울증은 좀 안 어울리긴 해요. 좀 생각을 해야 우울증도 오는 그렇죠. 건데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술을 뺏어버린다. 그러면 이제 우울해지지. 금주시에 예. 우울증이 오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급체. 급체는 또 입원이 오래 안 되고. 영원한 미소님. 꼼꼼한 포장 싱싱한 복숭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윤건이를 빨리 쳐넣었으면 복숭아가 더 꿀맛이겠습니다. 예효 열불나네 그러셨는데 좀만 기다리세요. 근데 장윤매 변호사님 저렇게 병원에 입원해 갖고 처박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체포하려고 그러면 좀 부담도 될 것 같고 이럴 때 수사에 좀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데요. 이게 맥락이 있어서 김건희 씨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불렀을 때 나가면 돼요. 근데 못 나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프다 그랬나요? 아니요. 대선이라서 못 나갔다 그랬어요. 대선에 나를 부르는 게 소환조사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 본인이 대선 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대선 끝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도 검찰에서 불렀죠. 나와야 된다. 도이치모터스는 일당들의 사건이 수년에 걸쳐서 이미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마침표까지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못 나간다 그랬습니다. 왜? 곧 특검이 발족할 거니까 나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 그런데 특검이 부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알아 누웠어요. 제가 의사분한테 들었는데 이런 정신과적 진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진술에 너무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고 객관적으로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뭐 예시를 이제 들었던 게 그 초등학교 교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참극을 가져왔던 그 사람도 자기 일할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 통제가 안 되고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정신과 진료의 허술한 부분을 알려주는 건데 그런 걸 모르지 않습니다. 저희 많은 형사 사건에서 진단서 거의 남발하면서 보내거든요. 막 우울하다 어쩌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있는 그대로 그걸 수용해줘서 아프니까 체포영장이든 무슨 영장이든 다 보류하고 지연해야겠다. 이게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동안에 동접자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 아시죠? 2만 명 넘었는데 좋아요가 1만 명이 안 될 때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가 또 이렇게 버티고 있고 그러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 관련해서 무혐의를 받았을 때 심우정이랑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라고 하는 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신인규 대표님,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비화폰이라는 게 사실 이제 보안에 요구될 때 사실은 뭐 도감청이나 이런 위험 때문에 이제 지급이 돼서 상당히 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한적으로 쓰는 건데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요.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썼다라는 것도 문제고 더 충격적인 거는 김건희가 비화폰을 썼다는 건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근데 더 웃긴 거는 김건희 씨에 대한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았었던 게 아마 2024년도 7월 20일로 제가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그 전이죠. 한 7월 3일인가 그때쯤에 그 비화폰을 가지고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 사이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대화 내용들, 그리고 또 민정수석과 김건희 씨 사이에 비화폰을 통한 통화 내역들, 지금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비화폰이라는 것을 아무런 검토 없이 김건희와 심우정 내지는 김주현에게 지급을 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럼 과연 김건희의 수사를 앞두고 검찰의 수뇌부와 김건희 쪽에서 그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조율을 한 것이냐, 사실상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수사를 농락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이 비화폰 부분 굉장히 심각한, 저는 국정농단의 한 단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특검 수사 대상에 심우정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우정은 내란 특검으로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 김건희 수사를 덮어준 쪽에서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3개 특검이 이게 하나로 수렴하는 거죠. 결국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 윤건희 쪽으로 가는데, 윤건희로 가게 되면은 윤건희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김주현 민정수석, 네. 그리고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던 심우정 총장 이하의 검찰 지휘부, 여기까지 수사가 들어가야 특검이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렇죠. 그거 못하면은 특검은 저는 성과냈다고 얘기 듣기 어렵다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런 날들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김용현이 또 재구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구속돼서 잡혀 있고, 이제 구속 연장이죠. 구속 연장이죠. 이것도 이제 6개월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6개월 안에 이제 이번에는 선고가 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리고 또 기소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4년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소거리가 많습니다, 지금. 예. 김건희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더 짚어보죠.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대죠. 박사 학위 준 데가. 거기도 이제 당연히 석사 학위 취소됐으니까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하는데 3년이 더 걸렸어요. 이거는 참 비겁한 거죠. 저는 딱 취소 소식을 듣는 순간 이것은 숙명여대가 취소한 게 아니다. 국민이 취소시킨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숙명여대가 취소한 겁니까?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숙명여대 그렇게 했겠습니까? 숙명여대는 부끄러운 짓을 한 겁니다. 당시 작년 6월에 숙명여대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고의로 검증을 지연시켰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그 위원님 분들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모욕적인 이야기가 되지요. 제가 모욕감을 느낍니다. 아니 그 유명한 유지 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논문으로 어떻게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석사학위 받을 때부터도 특혜 의혹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게 다 밝혀졌으면 숙명여대라는 학교의 명예를 걸고 논문 취소시켜야 했고 학위도 취소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이를 방치했다? 저는 그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얼마나 창피하고 자괴감을 느꼈을지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요, 단지 학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력, 경력을 속여서 대학과 기관에 출강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문제 제기가 됐는데 경찰에서 수많은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 한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번 참에 학문의 정당에서 허위 이력으로 허위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관행을 타파해야 되고요. 김건희와 윤석열의 권력에 무릎 꿇고 학위 취득을 이렇게 연기하고 뭉갠 대학 측에서도 확실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명여대는요, 일단 논문 심사할 때 그때부터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때 논문 제목 한번 볼 수 있어요?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제목을 그렇게 했는데 그 영어 제목 보십시오. 회원 유지를 멤버 유지라고 YUJI 쓴 이런 거를 제목은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논문 내용의 표절은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저런 거를 논문을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것은 대학 스스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논문을 갖다가 도장을 찍어주나요? 아니 근데 저 제목에 저런 저 오타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수준 이하의 논문이라는 게 스스로도 입증이 되는데 저게 통과된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 이유가 더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김건희 학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결국 대학이라는 곳이 지성의 전당에서 권력의 눈치 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권력의 힘이 빠지니까 또 정상화돼요. 이거 정말 대학교로서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교수 집단들의 양심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 정말 참담함을 느끼고 정말 대한민국 연구를 이렇게 합니까? 돈 있고 권력 있으면 논문이 나오고 돈 없고 빽 없고 권력 없으면 뭐 논문이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좀 충격적이고 이번에 이 관련된 윤석열 시대를 겪으면서 권력에 아부하고 줄 섰던 사람들 정말 저는 학계도 예외가 아니다. 저는 다 발본색원해서 정리하지 않으면은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방금 그게 석사가 아니고 국민대 박사 논문이죠. 네. 박사 논문. 박사인데도 유지를 그렇게 쓴 거를 국민대도 참 아휴. 정말
그 김건희 하나 때문에 숙명여대 국민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저는 국민의힘도 부끄러워요. 이런 논문에 대해서 함구했어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학위가 번복될 사유가 아니라 그랬는데 김민석 후보자 논문에 도북자라는 표현을 갖고 문제를 삼았어요. 그거는 BBC, 뭐 우리나라 동아일보 다 중국에서 중국판에는 도북자라는 이게 정치 중립적인 용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눈에 정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찾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리고 앞서 두 분 말씀 주셨지만 아마 이제 숙명여대는 그런 항변은 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99년도인가의 석사 논문이다 보니까 논문 체계와 관련해서 이거를 번복하고 없애는 규정이 없어서 지금은 생겼지만 이걸 소급적으로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뭐 고민과 그 요건이 필요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논문은요 그런 규정이 없어도 거의 그 표절률이 50%에 육박해요. 이거는 그 툴만 돌려도 진짜 금세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 내부에서도 뭐 민주동문회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 교수분들 다 이거는 논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요 숙명여대가 사실상 정권의 눈치를 안 봤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전 대학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정말 학문의 장에서는 정치의 논장과는 좀 별도로 정말 가치 중립적이면서도 대한민국이 나아갈 그 방향성에 대한 제시를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업무가 분명히 임무가 있는데 아 그걸 방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호님 논문 통과시킨 교수들 명단 공개합시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요 학위 논문은 맨 앞에 그 지도교수하고 그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이 다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우리님이요.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유지는 지도교수 5명이 필체가 동일인입니다. 밝혀서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의혹도 있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5명 다 사인해서 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럼 범죄지요. 아, 그럼요. 대학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그리고 굉장히 엄격하고 이 논문이 학생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지도 교수가 아주 꼼꼼히 내용을 확인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도 교수는 저런 표지에도 나와 있는 저런 정말 정체불명, 국적불명의 저 영어 단어를 보고도 그냥 보지도 않고 통과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커넥션이 없다면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저 논문의 질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도 한번 진상이 규명돼야 되지 않을까. 뭔가 커넥션이 없는데 저 딸 논문이 어떻게 박사학위로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자들도요, 바보는 아니거든요. 뭔가가 말 못할 사정이 있었을 텐데 그 말 못할 사정이 뭔가? 저는 이 부분도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학문, 정의, 또 얼마나 많은 학부생,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이 저 논문이나 어떤 학위를 따려고 노력합니까? 대한민국 그 학생들에게 아주 정말 모멸감을 주는 저런 논문, 커넥션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저는 저 말 못할 사정을 여러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김건희도 사업을 했으니까 어떤 이권일 가능성도 있는데 더 심각한 거는 김건희가 그동안 주가 조작 덮어오거나 이런 걸 보면 남편이 가졌던 권세, 그러니까 결국에는 검찰총장 내지는 검찰에 근무하면서 가졌던 그 권력이 작동했던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뭐 윤석열이 결국에는 대통령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권력적 배경들까지도 열어놓고 저는 수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궁금합니다. 그 힘이 뭔지가. 드래곤선 2님, 앵커님 지금 내부 순환 어타고 가는데 국민대학교가 보이네요. 내용이 아까 더 잘 이해되시겠는데 아까 논문 통과시킨 그 교수들 이름 공개하자라고 하셨고 이우리 님이 필체가 5명 다 똑같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발빠른 우리 다니엘 PD가 바로 그 논문 표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심사위원장 오승환, 심사위원 전승규, 반영환, 송성재, 오명훈 이렇게 돼 있는데 도장이야 이제 각각 다른데 저 글씨가 필적 감정까지 안 가도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그 받침으로 쓴 이응, 예, 오승환 할 때 이응, 예, 승규 할 때 이응, 예.
반영환할 때 0, 이응. 오. 이게 이응이 다 똑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다 이응이 들어가네 가운데 자가. 예. 영성명. 이응이 다 똑같네요. 그러네. 예. 이거 아니 그리고 저렇게 그 필체가 다 똑같기는 힘들죠. 심사위원 5명이. 그러니까 뭐 볼 거 있어. 뭐 그 저거 2000 몇 년이에요. 7년. 저 때가 윤석열이 뭐 하고 있을 때예요. 저 때 윤석열하고 같이 살 때인가요? 그때는 그 전이죠. 그 전인가요? 7년이면. 근데 네. 그때도 뭐 김건희가 가졌던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이권일지 아니면 어떤 뭐 권력적 배경일지는 한번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의심도 들어요. 김건희 씨가 명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명품도 좀 의심스럽지 않나. 명품을 남발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저거는 이제 학교에 대한 논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예. 결국엔 저것도 이제 뭐 수사를 물론 뭐 지금 시효나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겠습니다만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규명은 해봐야 되겠죠. 저 교수들은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저렇게 서명하고 날인하고 논문으로 인준하는 경우가 없어요. 어느 대학도. 그런데 야, 요 도장 저 그냥 갖다가 찍어줘. 이러면 네가 알아서 쓰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저게 말이 됩니까? 저렇게 박사학위를 딴다? 그거는 대학교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대 박사, 다른 박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지를 YUJI로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심사위원장 이름도 다 똑같이 써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논문 박사 하기 주네. 그 대학교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권력의 뒷배 얘기는요. 저 논문이 작성됐을 시점까지로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물론 저것도 글씨체 보면은 의심이 됩니다만은 그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계속 덮어왔잖아요. 그건 분명히 권력의 눈치를 본 걸로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여튼 이제 윤석열, 김건희 가는 곳마다 격을 떨어뜨려요. 나라 격 떨어뜨려, 학교 격 떨어뜨려. 아휴,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감사해야 되나? 저런 자들이 2년 더 있었으면 이 나라가 어디까지 추락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하늘이 아직은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휴. 불등님, 김건희 글씨와 똑같아요. 아, 그래요? 또 김건희 글씨하고 김건희가 썼다?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와서 굳이 논할 가치도 없지요. 예.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까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지는데 오늘 뭐 더 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그 녹음기, 고장난 녹음기 반복하듯이 그 물어본 말 또 물어보고 물어본 말 또 물어보고 그거밖에 준비한 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돈 그것밖에 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썼어? 뭐 이런 내용인데 얼마나 썼다는 것인지. 그리고 유학은 어떻게 보냈어? 뭐 이런 것만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칭화대 학위 가지고 뭐 저기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재산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한 자가 바로 주진우 의원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주진우는 청문회 끝나고 나면 그 재산 가지고 더 곤욕을 치르게 될 판입니다, 지금. 도대체 너는 뭐 어떻게 해서 많이 벌었냐. 막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어제 그 재산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들 몇 가지 한번 들어보죠. 주진우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얘기했던 거 한번 들어볼까요? 출판기념회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고요. 출판기념회는 그동안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으로 항상 지적해왔던 것인데 출판기념회가 국회의원의 음성적 수입원이라고 아주 악질적인 문제라고 존경하는 주진우 의원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지만 정치 신인의 그러니까 야인의 정치적 출정식 자신의 홍보 수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외 인사들은 지금 국회의원님들처럼 후원금도 못 받아요. 그럼 그 정치 자금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들께서 원외위원장들, 원외 인사들 합법적인 정치 자금 수입
그 모금을 못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으로 인해서 본인의 정치 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음성적인 수익원으로 이야기한다. 재산이 수십억 원씩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 있으나 돈 없는 사람도 정치해야죠. 그래야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김지호 의원님은 재산 문제 관련해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니,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는 저 사람이 공직자로서 얼마나 능력이 있냐, 도덕적으로 얼마나 청빈하냐, 깨끗하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간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도덕성 검증을 할 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한테 특혜를 줘서 뭔가 반대급부를 받았냐, 뭐 혐의가 있냐, 뭔가 좀 카르텔을 형성하고 결탁을 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검증하는데 이번에는요, 재산이 2억도 안 되는 사람한테 왜 그동안 생활비를 많이 썼냐, 생활비 많이 쓴 내역을 보니까 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추징금 납부하느냐 쓴 거고, 그냥 여기서 조금 빌려서 쓰고 저기서 빌려서 좀 쓰고, 이것도 참 해명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치를 오래 했고 정말 유능한 정치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야, 이런 정말 개인 사생활까지 다 밝혀야 한다는 게 참 저로서는 명구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냥 망신주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의혹을 제기한 주진 의원 자체가 70억이 넘는, 검사 생활하면서 70억이 넘는 재산을 쌓아왔고, 그 아들 있죠, 20세 된 아들은 예금으로 7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있답니다. 다 증여받았대요. 그럼 증여세를 2억도 넘게 냈는데 그 증여세를 어떻게 조성해서 납부했는지에 대해서는 또 답변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결정적인 요인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사전 경고 아니겠습니까? 미리 정보를 얻고 윤석열 정부의 군사 쿠데타를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했는데, 이에 대한 앙심을 품은 내란 잔당들이 김민석 후보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요 검증 관련돼서 사실 우리가 공사구별 잘하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공사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은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기 사리사욕 취한 거 아니야? 라는 게 관심 대상이 돼야 되는 것인데, 저는 반대로요, 주진 의원이 초혼인지 미혼인지 재혼인지 삼혼인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좀 아버지 찬스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변호사 출신이라고 해요. 검사 출신에. 뭐 재산을 70억 물려받았고 자기 자식이 이제 7억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70억과 7억도 국민 정서에는 재산이 많네, 아버지 찬스 썼네 라고 국민들이 얘기할 수는 있으나, 주진 의원이 만약에 공직에 왔다? 별로 그거를 증여세나 상속세만 잘 냈으면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공적인 일과 관련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주진 의원은 아들 유학 어떻게 보냈냐, 뭘 어디다 써, 다 사적인 걸로 심지어 전처까지 부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공사구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제가 저 검은봉투법 관련해서 전 전용기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잘 짚었다고 봐요. 주진 의원의 얘기는 그겁니다. 김민석 의원 공격해야 되니까 검은봉투법 만들어서, 이건 아마 노란봉투법을 연상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적 자금을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 조달하는 거 아니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상당히 반정치적인 인식을 여기에다 투영시키고 있거든요. 첫 번째, 검은봉투법으로 그러면은 출판기념회를 규제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원외 정치인들이 왜 출판기념회를 합니까? 합법적으로 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다 막아놨으니까요.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요, 1년에 선거가 있는 애는 3억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1년에. 거기다 보좌진 9명씩 나라에서 세금 다 대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게임이 됩니까? 정치 신인하고? 그러면은 주진 의원의 검은봉투법에 따르면요, 주진 의원처럼 70억씩 물려받은 사람만 정치할 수 있어요. 저는 정치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또 하나, 또 검찰에다가 칼을 쥐어주자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검은봉투법을 만들어서 출판기념회 때 이거 어기면 수사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최소한 수사라도 정정당당하게 편향되지 않게 하면은 뭐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본인들은 또 힘 가지면은 야당 인사만 수사하잖아요.
그럼 야당 탄압 용도로 검은봉투법이 악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검은봉투법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요, 밝은 모금법을 만들어야 돼요. 원내든 원외든 합법적으로 서로 다 동등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정치에 돈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니까요. 만약에 그 말이 아니라고 하고 주진우 의원 말대로 하면요,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후원의 제도 다 없애야 됩니다. 아버지가 70억씩 물려주는 사람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검은봉투법이라는 이런 반정치적 성향을 여전히 주진우 의원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분은 정치에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벌써 국회에서는 주진우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의혹을 밝히자 하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주진우는 이제 한번 좀 견뎌 봐야지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재산을 그렇게 모으게 됐는지 한번 주진우도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대 문제도 주진우가 뭐 급성 간염으로 면제가 됐는데, 급성 간염은 급성이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이렇게 급성 간염이 있으면은 그때 일단 보류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체 검사 받을 때 이제 상태를 봐가지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면 뭐 병력을 면제해주거나 다른 데로 빼고, 그때는 방이었나요? 공익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저기 할 텐데 그 뒤로 바로 또 면제가 됐어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선원 의원이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의 부동지,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이상, 그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 민주화 투쟁으로 병역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박선원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예요.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지금 댓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얘기하는 내용도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몰라요? 기본적으로 아무도 몰랐다고요. 그러면 급성 간염이라는 표현을 왜 했습니까? 이거 몰랐어요? 아니, 몰랐으면 박선원 의원 모르고 얘기한 거예요? 제 얘기를 언급하신 거죠? 아닙니까? 사람에서 이거 사과해야 될 사안이고요. 타인의 질병에 대해서 아무리 국회의 품격이 떨어져도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기준이 있습니다. 급성 감염은 나는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제 나름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을 가지고 지적하는 의원님들 하지 마세요. 의원님, 이제 뭐 도둑이 재발 저린 격인데 그래 본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게 떳떳한가 하는 질문인 거죠. 아니 이제 간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요, 약간 피부가 조금 어두운 편인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렇게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댓글에 뭔가 좀 박소무당처럼 얼굴이 하얗다, 그런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의심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지극히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신대 당구를 막 300치고 400치고 500치는 사람도 있고, 급성 간염을 알아서 군대를 면제당했는데 뭔가 그 어떤 양주하고 소주하고 이렇게 그냥 단체로 어떤 어두운 그런 룸에 있는 그런 어떤 주류를 파는 데서 또 술을 마시고 이런 사진들이 나돌아다니니까 이것에 대해서 누구라고 지칭 안 하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왜 주진우 의원이 저기서 발끈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주진우 의원이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많이 받다 보니까 약간 멘탈이 붕괴된 게 아닌가? 그게 어제 청문회에서 터져버렸다. 저는 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군 얘기하니까 사실은 검사 출신들 중에 군 안 갔다 온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은 두드러기, 그러니까 단마진으로 단마진. 안 간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명백하게 나와 있는 팩트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해 제가 예비군을 다 마쳤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민방위로 이제 저는 편입이 되는 군 자원인데,
저는 로스쿨 졸업하고 군 법무관과 공익법무관을 제가 선택해서 간 게 아니라 추첨으로, 저희 때는 제도가 추첨이 돼서 제가 공익법무관 갔다 왔고, 저는 군 훈련을 4주밖에 안 받았습니다. 저는 현역 갔다 오신 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요. 물론 뭐 제가 선택해서 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도에 저는 어떻게 보면 나름의 수혜를 입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군에서 저 전방에서 특히 고생하신 분들 생각하면은 마음이 짠하면서 저도 굉장히 좀 미안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주진우 의원은 아니 군대를 안 갔는데 뭐 급성 간염인 거 전 진짜 몰랐거든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왜 저렇게 발끈하는지도 참 의문이고 본인이라고 특정도 안 했는데, 그리고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동료들 남성들 생각하면은 미안해서라도 저렇게 목청껏 소리를 못 지를 것 같은데 참 저랑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고, 뭐 이번 기회에 그 과거에 안철수 의원이 좀 떠오르면서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스스로 무덤 파고 들어갔던 거랑 좀 비슷하게 상당히 좀 정무적인 판단도 좀 안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장희미 변호사님 보시기에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거품 물고 달려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거 맥락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진우 의원이 전 야당 의원으로서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게 선을 좀 넘은 측면이에요. 이를테면 김민석 후보자가 뭐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저수지가 있냐, 당신 자금의 저수지 출처를 밝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인도 엄청 증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저수지란 소리냐라는 반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최고가 그 후보자가 이거 추징금이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차용증 만들어주고 좀 돈 좀 빌렸다 했더니 가짜라고 이야기를 해요. 허위라고. 근데 본인은 재산이 70억이잖아요. 부동산도 있는데 현금 예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막 몇 억을 빌려요. 그럼 그거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검증받느냐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 사유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질병도 저는 이제 질병을 거론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민감 정보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공직자로서의 군 복무와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만성 간염과 그냥 급성 감염이 있는데 지금도 서울대 전문의가 올린 글이 대단히 화제가 되고 있고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성은 구면제가 통상적으로 되는데 급성은 치료를 받아서 한 번 더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면 그냥 1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5급을 받았어도.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그리고 급성감염으로 빠지는 예가 너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는 군 특혜의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형성 과정도 저는 뭐 떳떳한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유명한 공안 검사였었다라는 그렇죠. 거고, 아들에게 그것도 말씀 주셨지만 20세 아들 7억 원 증여받으면 그 증여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자기 돈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은봉투법을 만들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치기 어린 법안, 아주 제가 신인규 변호사 이야기하는 거 듣고 마음에 와닿았던 게 밝은봉투법을 만들어야죠. 저 하소연하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원외 인사들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 없고 그냥 무조건 저격하고 공격하는 걸 득점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그 안이한 정치 행태. 그래서 국민들이 검사 출신 이런 국회의원을 외면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간염이라는데 말이 많네? 뭐 이런 거죠. 아까 어떤 분께서 재미있는 글을 주셔서 제가 답을 해야겠다 했는데 다른 글 때문에 조금 내려갔는데 그분 만드기와 순시미님. 근데 웅기 형님, 김지호 대변인님하고 서영교 의원님하고 누가 더 목소리 커요? 서영교 의원님이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크십니다. 옥타브가 다르군요. 네. 굳이 답을 드리자면 두 분이 비슷하신데 김지호 대변인님이 저하고 더 가까이 앉아 있어요. 제가 김지호 대변인님하고 방송을 자주 같이 했는데 예. 항상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볼륨을 잠깐 낮춰달라. 보통 높여달라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시각 7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좋은 분들이 오시면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에서 이병철 변호사님 만나볼 텐데 청문회 내용 거기에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김건희 논문 관련해가지고 김건희 글씨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또 발빠른 우리 다니엘 PD가 김건희 글씨를 찾았어요.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 한번 보고 갑시다. 아까 일단 옆에 이제 논문 심사한 교수들 그 대필이라고 봐야죠. 5명 글씨고 왼쪽이 김건희 글씨인데 그러고 보니까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어때요? 김건희가 썼을까? 저 오케이. 오자 있지 않습니까? 오승환, 고귀한 할 때 그 모음 오자를 보면 굉장히 각도나 이런 게 좀 비스슨해 보입니다. 네. 오자 같은 거. 아무튼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글씨가 조금 예쁘진 않네. 오케이. 그래.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뭐 글씨 이쁘다고 논문 통과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거는 지금 형량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이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바깥 공기 쐬기가 매우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